국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바미당 중진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검찰 출신을 제외한다면 공수처법을 반대할 인물들은 자한당과 바미당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자신이 한 발언마저 바꾸는 윤 총장에게 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만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 총장의 의지이자 의미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곧장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사안을 두고 검찰은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의 상위 조직이 공수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그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논리 빈약에서 나오는 논리의 확장이죠. 자한당과 비슷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윤석열의 분노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팩트 공격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악랄하게 조직만 감싸고 있는지를 언급한 것이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BBK 사건을 덮은 것은 검찰이죠. 그 악랄한 성범죄를 저지른 김학의 사건을 덮은 것도 검찰입니다. 그러던 검찰은 호련히 BBK 사건을 기소하고 김학의 사건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를 한 것도 검찰입니다. 검찰 조직이 벌이는 기괴한 행태에 많은 국민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죠. 검찰 조직 내에서도 검찰의 무소불위만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은정 검사처럼 검찰이 검찰다운 검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강직한 검사들도 많이 있죠. 윤 검사는 공수처에 대해 발끈하며 흥분하는 검찰의 모습을 두고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분노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분명한 입장이죠. 조직 이기주의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공수처 논의가 된 것은 벌써 20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내용이죠. 하지만 그동안 공수처 이야기만 나오면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을 악용해서 농간을 부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먹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상징적인 인물 하나를 사냥하듯이 내던져놓고 이를 통해서 극적인 반전을 이뤘던 게 검찰의 지난 역사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사냥하는 방식 역시 과거에 했던 행태와 유사합니다. 전시 상품을 하나 내던져놓고 이를 통해서 본보기처럼 난도질을 하고 모두가 두려워서 더는 공수처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검찰의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겠죠. 하지만 달라진 것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몰아붙인 것은 국민이죠. 더는 국민들은 검찰의 술수에 놀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검찰에 박수를 보내고 그들의 쇼에 동참하는 국민들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검찰은 의회의 복병인 국민들 때문에 위기에 몰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 검사는 과거 2009년 공수처가 옥상옥이고 독사과이냐 흥분하던 자가 공수처가 설치되면 무조건 그것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찰의 민낯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검찰의 이중성이라 그들의 본질이기도 하죠. 검찰 조직의 기본적인 성향은 권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권력을 향한 촉수들만 날카롭게 빛나고 있을 뿐 그들에게 정의라는 것은 남의 일처럼 다가옵니다. 물론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한 강직한 검사들에게는 이와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헌법주의자와 다름없는 그런 검사들도 분명히 존재하지요. 이번 공수처 사건만 봐도 검찰이 개혁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윤 검사는 세 번째 부산지검 공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도 영장은 안 나오겠죠. 더욱 경찰이 요구하는 영장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철저하게 막아내는 검찰 조직이 당연히 들어주지 않을 사안이죠. 검찰 내에서 어떤 범죄가 벌어져도 철저하게 검찰은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조직만을 생각하는 검찰은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자들이 결국 국민과 반대 방향에서 국민들을 괴롭힌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공수처가 통과가 되면 내년 7월에는 공수처가 설치가 됩니다. 이 과정 전까지 윤석열의 검찰은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높죠. 총선이는 4월 전까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꿈꾸는 그 마지막 반전을 통해서 공수처 자체가 출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악랄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검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관예우죠. 정관예우 자체가 막히는 순간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관예우를 통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 그 악의 고리만 끊어도 검찰개혁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의 3파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 제19 감싸기, 정치적 독립성 훼손 등을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기 바란다라고 검찰에게 따끔한 일침을 놨습니다. 어느 검사실에 거의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한 특별하게 없다.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면서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조직과 같은 특정한 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의정부지검의 윤석열의 장모 최씨가 소환 예정인데요. 이문정 검사의 말을 들어보면 검찰은 결국은 2주면 사건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여태까지 뭉개고 있다가 방송이 보도가 되거니까 그때서야 수사를 시작한다는 거, 이거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비단 어디 이 사건뿐입니까? 검찰 가족과 친인척 사건은 대부분 이렇게 수사가 뭉개지거나 혐의 없음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그동안 너무도 많았었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의 말처럼 공수처 발족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괜히 어설프게 수사 마무리하려고 꼼수다가 공수처 대상 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잔고 증명서 사건은 기소 처리부터 하시고 구속영장 발부하시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진행해야 할 겁니다. 현재 이 사건 지난 1월부터 경찰도 조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얼마나 못 믿어오면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경찰에 또 고발을 하겠습니까? 나경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 지금 10번이나 고발을 했는데도 수사 진행이 되지 않아서 경찰에 또 고발을 했는데 검사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옛 습성 못 버리고 괜히 눈치 보고 줄 잘못 끊어서 골로 가지 마시고 똑바로들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나마 최근 YTN이나 KBS에서 이 윤석열 장모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언론들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우리 이문정 검사님이